자, 오늘은요, 7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방송입니다. 네, 이제부터 녹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다 잊으시고요. 자,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우짜님, 어서오시고요. 블랙스완님, 현은주님, 성공남자님, 예쁜 하늘님, 최토끼 엄마님, 까먹고 연장 못하셨어요? 오늘 만료예요? 그러면 내일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만기이시면 내일 하셔도 괜찮아요. 네, 물론 오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하세요. 인내와 꿈님, 크로버님, 하늘지기님, 포비님, 카라향님 어서 오시고요.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유튜브 계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형주님, 찐마이님, 예스님, 써니쌤님, 짱써니님, 네, 써니님이 굉장히 많네요. 그냥 써니님도 있었죠. 네, 전소영님, 부자스톡님, 부추님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미루나무님, 네,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죠.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이 걸려있네. 없었나? 네, 반가워요. 네, 유연한 리치님, 별빛처럼님, 조성령님, 화수분처럼님, 벨라님, 김엔비님, 맑은 하늘님, 장미님 어서 오시고요. 처음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성투다 방송입니다. 오면 또 나갈 수가 없어. 왜? 일단은 눈부시잖아. 부자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스모크드 치즈님, 네, 냄새나는 치즈? 네, 아무튼요, 반갑습니다. 송혜님, 별콩님,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지아님, 행복한 뜨은기님, 풍림부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곰툼님, 행복한 통장님, 잠자는 마녀님도 일찍 와서 나갔다 들어오셨다고요. 잘하셨어요. 상투시렁님, 요즘에 엄청 일찍 오시네요. 잘 오셨어요. 굶주리니님, 덩크쇼님, 솔개님, 이지은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명희홍님 어서오세요. 야생호랑이님, 황금옥수수님, 버스주리니님, 최키님, 네, 최킨. 괜찮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뭐 처음 뵙는 분도 있고요. 네, 자주 뵙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모두들 환영합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요. 네, 좋은 일들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빨간 모자는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요즘에 빨간색이 좋아져서 그렇죠. 모르세요? 그거? 네. 최불암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빨간불에 길을 건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딱 잡았어. 아니! 최 선생님, 그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 빨간불에 건너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요즘에 빨간색이 좋아져서. 그거 몰라요? 옛날에 그 최불암 시리즈인데 그냥 빨간색이 좋은 거예요. 네. 아니, 그 뭐야, 첫 월급 타면은 빨간 내복 선물하는 거, 그거 뭐 빨간색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는 거지 뭐. 빨간색이 좋아서.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네, 찐빵님, 오키님, 전설의 복부인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휴가 갔다 오셨죠? 잘 오셨어요. 네, 내 피는 딸기만님. 네, 어서 오세요. 좋네. 네, 자, 오늘 시장 한번 봅시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다 올라서 기분들이 약간은 좋으면서도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놈들은 주가가 안 좋아. 외국 놈들은 지금 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살 게 더럽게 없었죠. 네, 살 게 더럽게 없었어요. 살 게 더럽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관망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탁 쳐다보면서, 야, 이놈의 시장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막 그냥 고민만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코스닥을 딱 보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네. 0.8%나 올랐어. 물론 최근에 많이 내린 거, 어제 많이 내린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올라온 부분이 0.8%니까 이 정도면 센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올라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좌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진민철님, 쿠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중소형주, 그죠? 네, 이런 주옥 같은 노래가 있었잖아요.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중소형주. 네, 그런 노래 있어요. 네, 중소형주예요.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렸죠. 대형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수를 해주는 주식이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그게 특히 더 빛을 발하는 게, 조정이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 일단 먼저 보자고 했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아우 그냥 시장 보기도 싫어. 그냥 막 성투사 그냥 잘생기기만 했지 그냥 막 별로네 막 이런. 잘생긴 건 인정하는가 봐. 그래도 네 잘생기기만 했지 저건 별로야 막 이렇게 성투사 갑자기 미워지고 막 꿀보이스긴 한데 네 왠지 너무 끈적거리는 것 같아서 싫고 막 그런 느낌도 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조정이거든요. 그럴 때가 오면은 아 거의 끝나가는구나. 거의 끝나가는구나. 곧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네. 윤꽃님이님, 네. 빨강 모자 좋아요. 네. 고추장 찍었어요. 코코넛님도 어서 오시고요. 달리자님, 치토스님도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 때, 그때가 바로 조정의 끝 무렵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조정이라는 게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전문가도 무섭고 시장에 참여한 사람도 무섭고 막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무서움을 이겨내든가 아니면 무서움에 굴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굴복하는 건 우리가 자존심을 더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우리가 누구예요? 네? 반만년 역사를 가진 네 자랑스러운 단군의 후예 아닙니까? 그죠? 홍기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운 이 단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조정에서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돼요?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는 거죠. 근데 극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덮어버려요. 그냥 팍 덮어버려요. 이렇게 HS 딱 하고 덮어버려요. 안 볼 거야. 안 보면 안 힘들어. 솔직히 얘기해서 안 보면 안 힘들어요. HS 딱 꺼버려요. 조정 나올 때. 너 힘들어. 미칠 것 같아. 막 팔고 싶어서 막 손가락이 막 자기 맘대로 막 움직여. 막 이렇게 움직일 때는 손가락을 뭐 때리거나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뭐 몸에 사리를 생성하거나 자, 다 좋은 방법이긴 한데 어느 정도 내공이 돼야 돼요. 내공이 돼야지 매도하러 가는 손가락을 탁 때리거나 바늘로 좀 찌를 힘이 있거나 그러지. 그냥 막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네 박살이 나는 상태에서 뭐 그런 힘이나 있겠어요? 그냥 뭐 손가락이 가면 가는 대로 그냥 바늘은 어디 있는지 못 찾겠고 막 딱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럴 때는 어떻게 되면 HS 딱 덮어버리시면 끝납니다. 안 보면 행복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모르면 괜찮아.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내가 힘들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성투사 방송이나 좀 들으시고요. 계좌를 덮어버리세요. 그러면 깔끔합니다. 그럼 깔끔해요. 아주 깔끔하죠. 안 보면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딱 들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막 그러면은 그때 계좌 살포시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내려갔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꾸밈님 아주 잘 보셨어요. 시력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존잘 찌딘 네 행복만땅님, 전영수님, 슬기님, 그리고 박정숙님, 제이팡님도 어서 오시고요. 행복한 선택님, 워터88에어님, 워러 이게 워터라고 읽으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좀 안 맞춰갔잖아요. 워러 88에어 워러 88에어 네, 그럼 뭔 소리일까요? 물 88 공기? 네, 어디 반가워요. 네, 유대붕님, 황금여차님도 어서오세요. 이제 출석 그만 부를 거예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출석을 다 부르다 보면 네, 오늘 방송도 못하게 되겠죠? 네, 진아송님도 어서오세요. 그래 놓고 또 출석 불렀어. 에이, 당했어.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일단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시장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이 내려가는 조건은 뭐예요? 일단 매도가 나와야 돼요. 그 매도를 하는 이유는 뭐야? 첫 번째, 많이 먹었거나, 두 번째, 앞으로
나빠질 것 같아서잖아요. 네. 많이 먹었거나 나빠질 것 같아서. 좋아. 많이 먹었다.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죠? 많이 먹었어요, 지금? 누가 많이 먹었지? 여러분들 많이 못 먹었겠죠? 이 민숙님이 공지철 분이세요? 네. 그래서 공지철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네. 네. 그래요. 네. 계좌가 10%래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란 대로 해도 10%래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하란 대로 해도 10%랍니다. 뭐 빨간 거 몇 개 있을 뿐이지 그냥 오늘 요즘에는 그냥 프리딩딩한 게 유행이잖아. 팔아야 돼요. 시장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뭐 나 혼자 잘났어, 나 혼자 빨간색이야, 나 혼자 수익 많이 나, 이거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뻥이야. 네, 그냥 종목 하나 달 찍어서 단타로 수익이 냈거나 그런 거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가는 사람은 대부분 손실일 거야. 단 1%가 나오더라도 약간 수익이 잘 안 나와요. 재미가 더럽게 없는 구간입니다. 어쩌다 한 종목씩 튀어서 수익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나왔거나 별로 재미가 없어. 7월달은 그래요. 네, 7월달은 그래. 그래서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손실이 났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 상관없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도 손실이 나요. 다만 그 손실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회복이 가능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죠.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상관없어. 손실 나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커지고 있거나 장이 올라갔는데도 그냥 끄떡없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시장을 보세요. 시장을 보시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주가가 빠져 있거든요. 네, 주가가 빠져 있잖아.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시장 빠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 이런 상황에서 플러스가 나와 있다 그러면 대단히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1%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단돈 10만원 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벌었잖아. 벌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그 더러운 장에서. 네, 단풍이도 쳐다보지 않는 이런 개 같은 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 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대단히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요? 어디서 지금 수익을 논하냔 말이에요. 네, 누가 그래, 누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요즘에 수익이 안 난다면서 어디서 수익을 논하고 있어? 딱 한마디 하시면 큰 소리 쳐도 돼요. 지금은. 네? 큰 소리 쳐도 됩니다. 장을 보란 말이야. 그러면 딱. 네. 그러다가 이제 먹던 밥도 뺏기겠지? 네. 알아서 눈치껏 잘하세요. 그냥 큰 소리 낼 때와 내지 않아야 될 때는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딱 그러면 어디서 밥상머리에서 소리 치고 있어? 그러면 밥 딱 걷어가면 네. 남자들은 밥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 밥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서 네, 상황 보고요.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어디에 있어? 이렇게 네, 기분이 나쁜 것 같다. 괜찮아. 이렇게 네, 돌아서서 밥 먹으세요. 네, 뺏기지 않게 이렇게 껴안고 그래야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빠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 그럼 장이 계속 뭐 하락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 걸 먼저 봐요. 수익이 많이 났으면 팔아먹는 애들이 나오겠지. 매도니까요. 네, 그죠?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아먹는 애들은 누굴까? 누굴까요? 수익이 많이 나서 팔아먹는 대상은 누구야? 이게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왜? 작년에 실컷 헤쳐먹었거든요. 올 초에까지. 그게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놈의 새끼들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아직도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왜요? 수익이 많이 났거든. 수익이 많이 났어요. 본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20% 이상만 수익이 나도 완전히 횡재예요. 땡큐, 오케이. 장난 아니거든요. 20% 수익? 어마어마하죠. 얘들 들어올 때 얼마씩 들어와요? 1조씩 들어간다. 1조 들어왔다 칩시다. 1조에 20% 얼마예요? 이 정도 계산은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어? 1조에 20% 2천억? 맞죠? 2천억. 봐요. 2천억. 그럼 1년 사이에 2천억을 벌었어. 그럼 됐지. 그렇잖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조만 샀겠어? 2조를 샀을 테고 5조를 샀을 테고 10조를 샀겠지. 그죠?
그럼 얘네들이 20% 수익이 안 나고 이게 만약에 50% 수익이 났다 쳐봐. 5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50% 수익이 났대. 얼마 번 거예요? 2조 5천억. 야, 오늘 계산 잘 되는데? 어려운 계산 막 갖고 와봐요. 나 오늘 머리 잘 돌아간다. 자, 5조의 50%는 2조 5천억이야. 어? 2조 5천억. 27입니다. J12님. 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27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많이 벌었기 때문이란 이야기예요.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들이 지금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빨리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얘네들이 한꺼번에 팔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꺼번에 팔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무엇 때문에? Why? 왜죠? 왜 한꺼번에 팔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5조 원을 샀어. 왜 한꺼번에 팔면 안 돼요? 다 팔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 난리 나겠죠? 살금 팔다가 계속 떨어졌어. 에이, 조금 더 사줘보자. 조금 사놓고 살금 계속 파는 거예요. 그렇게 차익 실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아직도 얘네들은 20-30% 이상 수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하고 외국인하고 평단가가 거의 비슷하거든. 네. 그럼 저도 삼성전자 지금 보면은 43% 수익 중이거든요. 네? 43% 수익 중이에요. 뭐 끄떡없지 뭐. 그렇잖아요. 위에서 60% 넘어갈 때부터 계속 팔기 시작하는 부분들인데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계속 빠져요. 네. 계속 빠져. 왜?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은 아직 수익률이 30%대 이상입니다. 36% 수익 중인데 더 밑에 샀으면 더 많이 나왔겠지만 네. 36% 수익 중이에요. 그 얘네도 아직도 팔고 있는 거예요. 수익 중이니까. 그렇게 빠졌는데도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게 빠졌는데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죠? 그래서 저점 매수를 통해서 시세가 한번 크게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팔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점 매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먹은 것도 없는데 물리면 기분 더러워요. 네. 먹은 것도 없는데 물리면 기분이 더럽잖아. 이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몸에서 사리가 막 생겨.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네 그냥 바늘을 준비해갖고 허벅지를 막 찌르고 있는 거. 뭐 이런 느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더럽게 안 가네. 이런 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처음에 살 때도 그랬어요. 아 왜 이렇게 안 가요? 아우 더러워요. 아우 짜증나요. 열받아요. 하지만 뭘 보고 견딘 거야? 네.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앞으로의 업황이라든지 등등을 보고 견딘 거잖아요. 이것도 하이닉스도 여기서 샀는데 주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지? 오예 땡큐 베리 망치. 네? 땡큐 베리 망치. 더 사야죠. 근데 이 기간이 얼마야? 벌써 3개월이 지났어. 본전으로 간 기간은 어떻게 해요? 5개월, 6개월 때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주린이분들. 주식 시작한 지 지금 7개월, 이제 만 7개월이잖아요. 1월달에 시작하신 분들. 네. 삼성전자 물려 계시면. 이제 7개월째 물려있는 거잖아요. 저도 6개월 물리고 수익 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가야 될 길이 멀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빠지고 바닥 잡고 반등해서 본전까지 가려면 매우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J12님, 네, 슈퍼채팅 많이 고맙습니다. 네. J12님 슈퍼채팅 우리 10살 12,000원 아이들도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망치 정도는 알고 있나요? 아이가 아직 잠을 안 자요? 이거 방송에 차질이 생겼네. 오늘도 네, 수위를 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애기가 아직 안 자는구나. 9시면은 원래 옛날에는 TV에 나왔단 말이에요. 띠리리 띠리리리리 땡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어린이들은 뭐 미래의 꿈나라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꿈나라를 가야 하는 뭐 이런 거 이거 TV에 나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없어서 알았어요. 수위를 조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에 시작하신 분이에요. 각시풀님. 네. 아직 멀었겠네, 이제. 1월에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뭘 샀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안 돼. 없으면 간첩이야. 네. 없으면 1월에 시작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일단은 무조건 샀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때는 그게 대세였거든. 야, 삼성전자 주식 안 샀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삼성전자 안 샀으면 주식한다고 말하지도 마. 막 그런 얘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삼성전자 사는 거거든. 초딩 애들도 막 들어오는 거고. 몰빵까지 쳤어요? 축하합니다. 네. 어쩌자고 그런 빵을 또. 네.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여파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그냥 파는 거예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 떨어졌어요. 중국 증시 올라갔어요. 그럼 외국인들 오늘 매수를 좀 해줘야지. 근데도 외국인들이 오늘도 팔았단 말이야. 어디서요? 대형주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이 외국 놈들 제임스 토마스 로버트 그 다음에 뭐 수잔 잭슨 네 수잔 그 다음에 뭐 미키 그 다음에 또 뭐 여자 뭐 있어 메리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야 대형주 이제 아니야. 근데 주식은 사야 되지 않겠니? 뭘 사면 좋을까? 중소형주로 가자. 그게 언제부터 나온 거냐?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잠깐 주춤하다가 또 나오고 하는 거고, 대형주는 한결같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중소형주는 한결같이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형주예요. 지랄 같죠? 중형주. 와. 1월달부터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소형주는요. 여러분들 이거를 보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올해 뭐 그렇게까지 손해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죠? 여기는 성인방송이 아니고요. 네,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방송 아시죠? 네, 고품격. 네, 아이들이 있어. 애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꽈야 되니 이거를.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근데 지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살짝 보면은 애매한 게 있어요. 지금 중형주 쪽에 약간 패턴이 좀 좋죠. 근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위로 살짝 꺾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대형주는 뭐 그냥 재미없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될 부분은 대형주 아니고요. 소형주 약간 조심하셔야 되고요. 중형주가 답일 수 있어요. 중형주가. 아시겠어요?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잖아. 아시죠? 적당해야 되거든. 너무 크면 알죠? 왜 안 좋은지. 네. 너무 작으면은 이것도 물론 그치. 네.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고 뭐 적당한 거. 이게 골디락스라는 거야. 골디락스. 네. 골디락스. 네. 전문 용어 나온 거예요. 골디락스. 적당한 것. 항상 적당한 것.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약간 좀 뭔가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는 거. 그런 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도 하고 뭐 테마, 재료, 뭐 뉴스 등등등 나오는데 자 남해화학을 한번 볼까요? 남해화학이 뭐 대북 이슈로 해갖고 올라갔어. 얘 주가가 6천억. 이건 분명 소형이에요. 근데 요 놈을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형이죠. 거래소 소형입니다. 거래소 소형인데 얘는 도대체 왜 올랐어? 저는 이런 상승은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때쯤이면 아마 팔아먹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진지게 팔아먹었죠.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배야. 배가 좀 아플 수는 있겠지. 그래도 팔아먹은 거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지 않는 상황이 합니다. 그래서 매도가 물량이 빵 터지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긴 되는데 오늘 신고가 나온 이유는 뭐겠어요? 이거 그냥 뭐 대북 관련 이슈겠잖아요. 그죠? 대북 관련 이슈. 그러니까 통신망이 구축이 되면서 통신선을 다시 복귀를 했죠. 복구하면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네 어쩌네.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비대면으로 이제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하네 어쩌네 뭐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그 북한의 의도가 우리는 딱 드러나요. 북한이 뭘 노리는 거예요?
북한은 왜 얘기하는 겁니까?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북한은 어째서 우리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요. 잘 생각해봐요. 북한이 트럼프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뭐라 그랬어요? 야! 막 그러면서. 네. 너희랑 얘기 안 해. 트럼프랑 이야기할 거야. 왜냐면 트럼프가 뭔가 해줄 것 같았거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안 해주고 떠나니까 일단 한국은 얘기 안 하고 트럼프 얘네가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계속 그냥 시위를 하면서 네, 우리 좀 봐줘 그랬었잖아요. 봐줘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터졌냐? 코로나가 빵 터지고 트럼프가 아웃되고 완전히 북한이 나가리가 되었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붙어먹을 것 같으니까 시진핑이가 와가지고 우리는 형제야 그러면서 뭐 친한 척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그냥 그래요. 네, 물론 뭐 도와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면 그 중국에게는 북한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일본하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이 연합이 돼가지고 딱 벨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려봐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어가지고 미국이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뭐지? 뭐라고 했는데 무슨 이제 군사 무슨 그 선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중국이야. 이게 중국인데 얘네들을 견제를 하려면 북한이 반드시 있어야 돼. 왜냐면 얘네들은 완충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완충 역할이냐?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북한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밀고 올라갔어. 그래서 미국이 얘네까지 다 감싸놨다.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중국 코 밑에서 턱 밑에서 야 이러고 있는 거야. 야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돼? 왜냐면 지금까지는 북한에 샌드백이 있어가지고 딱 피할 수 있었는데 밑에서 야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매우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국하고 붙어먹을 같은 거 안 되겠는데 뭐 평양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세우네 어쩌네 이런 개소리 하게 되니까 시진핑이가 그냥 득다같이 달려가지고 뭐 필요하니? 정은아 뭐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뜨뜻미지근해지고 야 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가 중요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진핑도 그냥 뭐 도의적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뭐 내 코가 석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만 어떻게 됐어요? 고립이 됐죠. 먹을 것도 없지 백신도 없지 돈도 없지 네 뭐 미사일을 쏘려고 해도 그냥 뭐 반응도 없지 네 뭘 한다 그래도 반응이 없지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 입장은 지금은 이제 매우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중국도 그냥 크지멍텅하고 미국은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우리하고 좀 멀어진 것 같고 원래부터 민주당은 북한하고 별로 안 친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나? 네, 아무튼 뭐 트럼프만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믿을 건 한국밖에 없다. 속셈이 다 보이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되는 거지. 북한이 먼저 네 뭐 회담을 요청한다든지 뭐 등등의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된다라면 북한이 받아준다면 우리는 와이낫이야. 왜? 우리는 뭐죠? 정책으로 그것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정권 초기부터 이용하고 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북 관련 종목군들이 막 떠오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600%, 700% 막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북한이 만약에 손만 잡아준다라면 와이낫이지.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단기적 이슈로밖에 우리가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속내는 뻔히 보여요. 뭐 좀 주어잖아. 뭐 좀 줘.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 네, 뭐 관광도 다시 하고 뭐 철도도 다시 깔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남북 경협을 다시 해봅시다. 잘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런 상황이 되려면 뭘 좀 줘야 되거든. 뭘 좀 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만약에 지금 북한에게 뭔가 지원을 해줬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찬성하시겠어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우리 세금을 털어가지고 뭐 북한 동포들 어렵다니까 쌀 남은 거 좀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좀 해주자. 비료도 갖다 퍼주고 해주자. 할 수 있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뭘 좀 퍼주자?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슈적으로 해서 기대감을 가져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거는 단기적 이슈로 일단 보고 있는 거고요.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통해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상황으로 연결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요거는 완전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북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유지를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적당한 시점에서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남해화학은 잘 팔았어. 왜냐하면 주가가 여기서 안 팔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쭉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팔았는데 왜 팔았느냐? 자, 시기적으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5월까지 본다라고 얘기하고 작년에 겨울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5월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 많이 안 올랐어요. 그래서 이씨 이 정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보고 판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팔은 거예요. 그래서 팔아 먹었는데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왜? 장마도 끝났지, 이제 농번기도 끝났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뭐 비료에 대한 수익률 이런 거 별로 없잖아. 1분기 2분기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다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네, 못 퍼줘서 환장을 하고 있는데 주면 안 된다고 줄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번 정권이 주고 싶어서 막 환장을 하더라도 줄 수가 있어 없어? 못 주지. 여러분이 만약에 애인이 있어. 애인한테 뭔가 막 퍼주고 싶어. 근데 와이프나 남편 눈치가 보여서 줄 수가 있어? 없잖아. 없다고. 바로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도 줄 수가 없는 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내 말이 어려웠나?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는 이제 이해되시죠? 주고 싶어 한다고요. 하지만 못 준다고. 주면 안 돼. 주면 안 돼요. 정권이 주고 싶은 거지 국민들이 주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남해화학은 일단 끝났다고 일단 봤는데 여기서 대북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수익 많이 나고 있으면은 뭐 적당히 팔아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거래량 터질 때 팔아먹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종목들 보면 이제 중형주, 소형주 봤을 때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안 빠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안 빠지고 지금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얘들 보면은 뭐 시총 같은 경우가 5조 원대 막 그래요. 그리고 뭐 저거 뭐지? 휠라홀딩스, 네, 이런 것들도 뭐 좀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 뭐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얘들도 보면 시총이 3조 원대.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네. 네, 이거는 26조, 27조. 이건 약간 좀 등치가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네, 그 다음에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가고 있죠. 네, 잘 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2조 8천억. 네,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삼성 SDS, 이제 이전에 저기 했었던 거 뭐 특별하게 빠지지 않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정부에서 그렇게 식량하고 의약품을 주고 지하자원을 받아온다라고 해도 반대할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 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백신이 없는데 의료 뭐 걔네들이 원하는 거 백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백신이 없는데 백신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식량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재난지원금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말들 많은 상황에서 세금 털어가지고 준다 그러면 더 열받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대선용으로 퍼주면 안 된다니까. 대선용으로 퍼주면 안 돼. 지금은 대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더 퍼주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이번 정권이 대선용으로 퍼주겠다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북한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표가 날아가는 게 눈에 보일 텐데, 네, 저 같은 사람도 정말? 내가 만약에 이번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야. 근데 북한에다 퍼주겠대.
어떤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 북한은 우리 동포니까 퍼줘야지. 우리는 당장 뭐 힘들지만 우리도 백신이 없고 뭐 세금도 뭐 이렇게 바닥나고 막 자영업자도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북한이 도와달라니까 도와줘야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잖아. 그죠? 내 코가 석자야. 여러분들 손실나고 있는데 뭐 남이 뭐 손실나서 뭐 그런 거 뭐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지. 내가 수익이 나고 있어야지 남의 것도 이게 둘러보고 그랬어? 이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가 내 배가 불러야지 도와주는 거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셔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딱 나서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성투사 너무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갑자기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뭐 아프리카의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돈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겠어? 성투사 저 새끼 변했네 그러지. 네. 안 변한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면 안 돼. 내 코가 지금 석자라니까. 내가 힘들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잖아. 포퓰리즘. 포퓰리즘 뭔지 아시죠? 국민의 정서를 반영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요. 국민들이 분명히 반대할 건데. 네. 북한에다가 주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예요? 뭐 설문조사 해봐요. 누가 주고 싶어 하겠어? 아니지. 그러면은 손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한 부분들은 당연히 좋은 소식 때문에 기대감은 있겠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를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일단 뭐 중소형주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포트폴리오는 조금 뭐라고 한다고? 정확하다. 정직하다. 그죠? 네, 정직하다. 네. 정직하다. 뭔가 주고 싶으신가 보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뭐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하세요. 이 쌀이 남아도 줄 수가 없다니까는. 그 정서가 그런 거니까요. 네, 뭐 그거는 이거 정치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들 견해가 다른 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견해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관련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갔지만 그것을 막 따라간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래서 리스킹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쭉 뽑아 올리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화해 무드가 돼서 더 좋아지길 바랄 수 있겠습니다만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을 찍든 2번을 찍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1번, 2번, 3번, 4번 저는 번호 안 보고 찍어요. 네. 일단은 전단이 딱 오면은 남에 대한 비방 없는 후보 딱 찍고 그냥 끝내거든요. 네. 찍을 사람 없으면 그냥 다 패스해버리고 투표 안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서, 네. 너는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성향 전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 그건 내 마음대로의 저의 설명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식에 연결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네, 뭐냐?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포트폴리오는 정직하다는 거. 정직하다는 거. 이게 뭔가 사입이나 뭔가 다른 게 섞이게 되면은 상황이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이슈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만 단타로서 오랫동안 수익 낸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나서지도 않거니와 네, 단타로 정말로 부자가 돼가지고 큰 돈 벌었다. 그런 사람들을 쉽게 만나지도 못해요. 왜냐면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타로
단타라고 하기 좀 그렇지. 제시리모버 같은 경우도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꼭 단타꾼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단타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단타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심리를 공부해가지고 심리적으로 파고들어서 대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판다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업가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자야. 워렌 버핏을 우리가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워렌 버핏 부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지금도 뭐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어쨌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뭐 어디에 워렌 버핏, 뭐 중국의 워렌 버핏, 한국의 워렌 버핏, 아니면 뭐 영국의 워렌 버핏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냥 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롱런 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안전한 곳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지. 안전한 곳에. 그런 종목들은요. 그런 투자처들은 일단은 단기적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가치는 이런 단기적 변수에 만약에 훼손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더욱더 저평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기업에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가 있어요. 10,000원짜리야. 내가 보니까 10,000원짜리인 것 같아. 네. 이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부터 해가지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굳이 뭐 그것에 대해서 뭐 저렇게 대답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뭘, 그거를 뭐,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업황이라든지, 뭐라든지,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가 붙여놨을 때, 이게 10,000원이야. 라고 내가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기업 뭐 이런 부분들을 딱 정해놨는데 어떤 외부 변수가 있었어.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처럼 갑자기 뭔가 이상한 악재가 터졌어요. 리먼 사태처럼, 코로나처럼, 뭐 아니면 뭐 전쟁은 없겠지만 뭔가 뭐 어떤 악재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내려갔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은 억울한 종목이라고 얘기하죠. 억울한 아이들. 얘들은 억울한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나는 기업가치 10,000원인데 시장이 다 빠지니까 다 빠지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안 내려오냐? 너 뭐하냐? 너 혼자 잘났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꼭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집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다 빠지는데 나 혼자 버티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안 내려와? 자식 봐라 이거. 건방지네? 너 왜 안 내려오는 거야? 왜? 그러면 네, 그리고 같이 내려가죠. 얘들이 누구예요? 억울한 애들. 기업 가치는 10,000원인데 지금 주가도 10,000원이었어. 근데 억울하게 떨어져가지고 기업 가치 10,000원에 그대로 있지만 주가는 5,000원에 와 있어. 이런 애들이 주워 먹기 좋은 애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시장이 빠진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경우도 경기가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서 주가를 끄집어 내렸잖아요. 그럼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실제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막 박살날 것이다.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봤던 게 누구냐면 S오일 같은 애들 아닙니까? 적자가 나왔어. S오일이 적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가가 맥을 못 쳐. 맥을 못 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시점, 즉 작년 연말 시점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지, 작년에 남들 다 갈 때 얘는 아주 바닥을 계속 기고 있었어요. 그냥 막 죽었어. 그죠? 그런데 그거랑 관계없이요, 뭐 초반에는 같이 얻어맞을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중후반 아니면은 얻어맞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아, 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애들이 누가 있었을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코로나 같은 부분들은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애들 당연히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비대면 관련해서 뭐 기업에 뭐 화상회의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뭐 게임주라든지 사람들이 집에 있잖아. 또 배달 관련해서 뭐 포장 박스 관련해서 이런 애들은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을 테고요. 걔네들은 실제적으로 수익 많이 나왔죠. 뭐 2000%? 네. 뭐 그렇게도 수익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게도 수익이 나왔을 테고, 또 한 가지 설설 좋아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을 때, 뭔가 위협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어디 가서 막 그냥 넘어져가고 아당창 해가지고 돌부에 넘어져서 뭐 무릎이 한 거 잔뜩 깨졌어. 그래갖고 막 엉엉 울면서 집에 가고 엄마 막 나 다쳤어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뭔가 지원을 해주죠. 야, 그 뭐 깨끗이 씻고 막 소독약도 발라주고, 네, 빨간 약은 먹고 하얀 약은 바르나? 하얀 약을 먹고 빨간 약을 바르. 빨간 약이 뭐라 했지? 빨간 약이 뭐 포비든이라고 하든가? 하여튼 뭐 그걸 이렇게 바르잖아요. 빨간 약 발라주고 이렇게 반창고 발라주고 이게 뭐야? 지원이야, 지원. 뭐냐면 상처를 땜빵 해주는 거. 자, 코로나 때문에 아팠지? 내가 땜빵을 해줄게. 내가 지원을 해줄게. 리먼 사태 때문에 아팠지? 내가 지원을 해줄게. 이게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거죠. 네, 양적 완화. 일단 상처가 났으면 뭐 후시딘을 바르든 마데카솔을 바르든 뭔가 발라야 되겠지만 돈으로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들이 실적이 완전 망가졌어. 아, 그냥 죽겠대. 막 장사가 안 돼. 막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지원해주면 되거든. 돈이 없으니까. 아까쟁기. 옛날 사람들 그냥 이게 아까쟁기라는 말을 씁니까? 네, 지금 이 21세기 이런 세상에서 그런 말을 모른다고 했는 거야. 모른다고. 아까쟁기 이런 말을 네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럼 그런 말은 네 전설 속에 있는 거야. 전설 속에. 네,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리 신세대잖아. 27살인데 어떻게 알아 그런 걸. 네, 빨간 약. 네, 빨간 약. 그게 맞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요, 어쨌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돈을 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거야. 뭐냐. 돈을 주면 돼요. 그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기업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실업률이 점점점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뭐 어떤 기업들이에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는 약간 특징이 달랐죠. 주가가 빠졌어. 경기가 나쁠 것 같아서 엄청 같이 빠졌는데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애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수혜받는 애들이 뭐예요? 야, 우리가 경기 부양시켜주게. 걱정하지 마. 경기 민감주야. 얘네들이 자동차, 반도체 전부 다 누구였어요? 대형주였죠. 쫙 치고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됐어요. 실적이 막 그냥 엄청나게 뛰었어. 전년보다 엄청 뛰고 막 그냥 예년도 뭐 좋았던 시절 그 정도 수준까지 와버렸어.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뭐 실업률 아직은 그대로긴 합니다만은 뭐 주택지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좋아져.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야, 대형주 얘네들이 이제 수혜 볼 거 다 본 거 아니냐? 그죠? 수혜 볼 거 다 본 거 아니냐? 그럼 이제 우리는 대형주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니? 왜? 대형주가 잘 가면 뭔가가 될 줄 알았지. 근데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대기업만 기업이냐?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대기업만 기업이냐? 중소기업 먹고 살기 힘들다. 중소기업 지원책 같은 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기업들은 자기의 적정 주가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저 밑에서 얘네들 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이에나가 사냥을 하잖아. 와, 사냥을 하게 되면 하이에나는 우두머리가 암놈이에요. 암놈. 하이에나가 좀 못생겼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개처럼 생겼어. 개 같아. 이렇게. 하이에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하마인가? 하이에나예요. 근데 이게 하이에나. 하이에나인데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은 이 암놈이 우두머리예요. 암놈. 가장 큰 암놈. 힘이 센 암놈이 우두머리인데 얘가 먼저 가서 먹어요. 사자도 마찬가지. 암컷들이 막 가서 사냥을 해오면요. 숫사자가 나타나요. 어흥! 그러면서 내 고기! 그러면서 암컷들은 사냥해 왔는데 배고파가지고 옆에서 앉아있는데 수컷이 혼자 막 먹어요. 지 혼자 먼저. 이게 뭐지? 대장이 먼저 먹는 거예요. 대장이. 가장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치고 뭔가 안 좋았을 때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놈들, 이런 대장들이 먼저 가고 나서 얘가 배부르다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이 와서 달라붙는 거죠. 주가도 똑같아요. 대형주 얘네들이 먼저 올라가서 자기의 적정 주가를 만들어냈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매력이 없지. 배가 이미 불렀는데 더 이상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 거 없잖아요. 야, 니들 먹어라. 네, 난 이미 배가 부르거든. 니들 먹어라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대형주도 마찬가지야. 적정 주가까지 갔으면 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지.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보님? 네.
양적 완화가 내가 공짜라고 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 왜 이러실까? 네.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음번, 아직 적정 주가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 그런 애들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이제 팔겠죠? 왜? 얘네들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물론 얘네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국가의 뭐 근간 산업을 볼 수가 있죠.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수 없어요. 계속 떨어져도 안 되는 거고, 계속 떨어져도 안 되고, 떨어져서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빠지고 나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다라면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그냥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것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낙수효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죠. 낙수효과. 지금 아직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있어요. 경기가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못 가는 이유는 뭐라고? 적정 주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기력이 없어. 콩이연마님 슈퍼채팅 콩이연마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레벨업.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는 아직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얘는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쪽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일단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 그랬죠?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결정돼요?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나쁜데 투자하실 분 있으세요? 어째서 리먼 사태 때는 매도가 많이 나왔을까요? 어째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매도가 많이 나왔을까요? 어째서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도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니겠습니까? 그죠?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처럼 돈이 계속 들어와요. 아직 양적 완화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 다음에 경기도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지표 보시면 아시죠? 경제지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GDP의 상승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가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입 지표라든지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지표가 거짓말이라고 한다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의심해야 돼.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일단 경기가 부양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들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투자는 계속 해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돈들이 아직 덜 올라간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근데 시장이 되게 웃기는 게 대형주 아니면 중소형주야. 왜 그런지 아시죠? 딱 나눠져 있거든요. 벽이 있어, 벽. 큰 놈, 작은 놈. 딱 나눠져 있어요. 뭐 흐리멍텅한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구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으로 가지 않았다면 중소형주 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버는 개미가 몇이나 될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죠. 네. 왜냐면 돈 버는 개미가 몇 명인지 내가 손으로 세고 뭐 세야 될 이유도 없고 계산도 못하거니와. 네. 그 다음에 뭐 기저효과로 유상증자를 하든 말든, 유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꼭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시죠? 유상증자에서 돈 버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뭐 있나? 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 있나? 너무 시장을 반대로 보거나 너무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기업 부채 많은 것은 그럼 중국은 이미 망했어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중국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GDP 비해서 기업 부채 많은 것은 중국이 넘버원이야. 그럼 중국은 이미 망해서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경제대국 2위인데? 그럼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럼 곧 버블이 터집니다.
그 퍼플 터지겠지. 언젠간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중국이 IMF가 오겠어? 달러가 가지고 있는 게 몇인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냥 단순한 것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뭐 생각해봐요. 내가 벌어들이는 거 대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많아. 은행의 부채가.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뭐 빌딩 하나가 있는데 빚이 막 20억이야. 근데 나는 벌어들이는 게 한 2천만 원 밖에 안 돼. 그럼 내가 망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다고 망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경기를 부양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느냐 없느냐, 망했냐 아니면냐, 뭐 그게 끝났냐 안 끝났냐,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가 있긴 있죠. 지금 이렇게 재난지원금 준다거나 뭐 소상공인한테 지원해 준다거나 이거 다 양적 완화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아직 금리 동결하고 있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적 완화의 일환이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뭐 미국처럼 이렇게 돈을 왕창 풀어준다거나 사실 뭐 그렇지는 않죠. 미국은 계속 채권을 사들이고 있잖아. 근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도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기업 부채가 많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뭐 그거를 판단하실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세보님 같은 경우라면 주가가 빠질 것 같겠네? 주가가 망할 것 같겠네?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투자에 대한 방법, 방향이 결정되지가 않아. 그런 분들은 그냥 예수금 빼가지고 통장에 넣어놓고 잘 기다리시면 돼요. 그잖아. 투자의 방법을 찾는 것 뿐이지 여기서 뭐가 맞다 틀리다, 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맞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가지고 야 이게 이런데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곤란하지. 그잖아요. 지금 19금 나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원하시는 쪽으로 그냥 가세요. 원하시는 쪽으로 하시고, 나는 지금 시장 아닌 것 같아. 그럼 투자 안 하시면 돼요. 간단하잖아. 그리고 나는 단타를 쳐야 되겠어. 그럼 단타를 치세요. 간단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니까. 그리고 나는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아까도 대북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암만 떠들어봤자, 또는 뭐 경제부 장관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얘기를 해봤자 나는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아. 왜? 나는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고, 나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거든요. 아니 성투사님, 잘 올라가는 주식을 이럴 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안 사거든요. 왜? 난 이런 데 안 사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가면 돼요. 이게 뭐냐면 나만의 원칙이야. 나의 원칙. 그래서 내가 잘생겼잖아요. 이게 나의 원칙이야. 이 정도 생기면 잘생겼다. 이게 내 원칙이야. 기준이야. 기준. 이 기준이 없으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만 떠들어봤자 나는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얘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냥 마시면 돼요. 그잖아. 그쵸? 네. 통조하면 통조한다. 오케이. 땡큐. 그럼 되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렇잖아요?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경기 부양 계속 될 것 같아. 경기 좋아지고 있어. 지금 시장이 뭐 경기 부양 끝났나? 금리 인상했나? 아니잖아. 긴축 들어갔나?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계속 연결되고 있고 경기는 좋아지고 있잖아. 그러면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네. 뭐 높은 데 사라 그랬어? 앞으로 뭐 1000만원 간다 그랬어? 100만원 간다 그랬어? 희망 고문하는 사람들은 증권사가 하는 거예요. 증권사가. LG화학 같은 거 봐봐. 희망 고문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LG화학 여기서 150만원 간다고 뻥을 쳐대는 걔네들이 희망 고문을 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한 게 희망 고문이요. 밑에 있는 거 사라고 하는 게 희망 고문이요. 아니잖아요. 희한하네. 희망 고문의 뜻은 뭔지 모르세요? 앞으로 이게 뭐 뻥 터질 거야. 너는 꼭 로또가 될 거야. 너는 정말 성투사처럼 잘생겨질 거야. 이게 희망 고문. 이게 희망 고문이야. 네,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 네, 왜냐면 유일무이하거든. 빛나잖아. 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희망 고문이라는 그 뜻 자체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경제지표, 뭐 지금 각국의 경제 상황, 경제 정책,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내가 하는 방송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딴 길로 새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헛된 꿈을 키워준다거나 막 주가가 올라가면은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10만원에 왔는데 뭐 20만원 간대. 이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야 이거 이상합니다. 팔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달랐죠. 이거는 시황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가 여기였잖아. 여기 8만원대. 근데 목표 주가가 10만 5천원인가 나왔어요. 이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뭐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의도로 기사를 내보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팔지 마세요. 물량이 나오면 그때 파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는 거죠. 나만의 기준으로 가는 거고 어차피 여기서 매수할 자리가 아니라 매도에 대한 포인트만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기준들을 계속 세워나가시는 거. 그게 이 방송의 목적이야.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기를 원하거든요. 강력히 원합니다. 나만큼 여러분들이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시죠? 저만큼 여러분들이 돈 벌기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야 성투사 때문에 돈을 벌었네. 가입을 좀 해야 되겠다. 성투사 요즘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불쌍한데 쌀 좀 사줘야지.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88TV 이벤트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홍보로 갈 수 있겠네. 야 진짜 이런 머리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머리 아닙니까? 어쩜 이렇게 그냥 또 자연스럽게 홍보로 갈 수 있지? 88TV가 지금 네 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88TV에 가셔가지고 88데이 이벤트 그쪽으로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네, 88데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냥 이 정도 센스는 정말 어디서 나오는 거니? 야, 센스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아시겠죠? 네, 2개월에 네, 88만원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네, 이벤트 하고 있어요. 88TV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데? 네.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럽다. 너무 자연스러워. 88데이 이벤트. 네. 88데이 이벤트요. 짜잔! 빰빠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이제 1년에 딱 한 번 오는 88데이 이벤트. 근데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모든 전문가 2개월 88만원 끝. 네. 대신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연장 시에 동일 금액을 계속 이용 가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의는 1661-2788로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액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네.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이런 거 그냥 뭐 그 정도 껌값이네? 그러면서 딱 내줄 수 있잖아. 내가 성투사 때문에 번 게 네 99만원인데 88만원 내주지 뭐.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어떻게 뭐 방향을 잘 잡거나 잘못 잡거나 뭐 그걸 가지고서 저는 그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시장이 자꾸 휘둘리는 거 그것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안 했었으면 좋겠어. 이 고점에서 자꾸 뉴스가 애매하게 나오거든요. 더 갑니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게시판 가면 막 북적북적 하죠. 막 난리가 났죠. 뭐 내일은 상한가 간다. 그 당시에 뭐였어? 뭐가 100만원 간다고 그랬지? 어떤 희한한 주식이 뭐 100만원 간다고? 네. 그 현대바이오였던가?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치료제 나오면 뭐 100만원, 목표 주가 100만원이라고 그랬니? 이거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시죠? 적당한 가격대에 팔아먹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서 사가지고 그냥 개처럼 고생하다가 수익 내서 잘 팔아먹고 나왔죠. 이거 뭐 수익률 얼마 나왔어요? 600% 나왔어요? 네. 잘 팔아먹고 나왔어요. 잘 팔아먹고 나왔는데 이런 데서 그냥 그 이상한 희망을 가지고서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는 거죠. 매수하면 안 되는 거. 매수하시면 안 되는 거. 2개월 88입니다. 네, 88되니까 88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형주가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고요. 중소형주들 갖고 있어도 지금은 장이 안 좋아서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돌아설 수 있다라면 대형주보다도 더 빠르게 수익을 볼 겁니다. 계좌는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를 가지고 있는 게 정답이고 중소형주를 내가 만약에 밑에서 샀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내리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갈 데가 없어요. 바닥에 있는 애들은 갈 데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 주가라는 게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적정 주가가 10,000원이야. 근데 얘가 지금 5,000원이래.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죠? 저평가야.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매력적이면 매력적이었지 이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당장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물타기를 하고 싶겠지. 네, 더 사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평단가를 낮추고 싶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매수를 해놓고 내가 좋은 주식 생각했어. 매수를 했는데 떨어졌어. 떨어질 수 있겠죠. 당연하지.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이 떨어져. 사면 떨어져. 네, 저는 그냥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사면 떨어져. 네, 사면 물려. 네, 사면 물려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 네, 성투자하고 같이 해도 네, 뭐 이렇게 대단히 좋은 거 없습니다. 그냥 사면 물려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리면서 시작하라. 네, 몸에다가 살이 한 두세 개 만들 경우는 정도는 생각하고 들어와라. 이거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믿어. 에이, 설마 전문가가 손실 나겠어? 네, 손실 나요. 네, 별로 안 좋아. 네, 장 안 좋을 때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바닥에 저점을 샀다 이거야. 그럼 좀 내릴 수 있다 이거지. 내릴 수 있는 거 충분히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내릴 수 있지만 충분히 뭘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을 만큼만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객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콤텍을 가지고서 네, 그 당시에도 뭐 이게 월급 종목인데 물려서 어떡합니까? 뭐 죽겠습니다. 다 그랬지만 지금 수익 안 난 사람 없잖아요. 그죠? 수익 안 난 사람이 없잖아. 예수금은 주식을 살려고 준비해 놓은 돈. 그러니까 통장에 주식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그게 이제 예수금이에요. 이 콤텍은 수익 안 난 사람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빠져도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정신만 차리면 돼요. 호랭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니까. 네, 옆에 와이프가 있어도 네, 정신만 차리면 예쁜 여자를 쳐다볼 수가 있어. 기회를 보는 거지. 탁. 당신 뭐 했어? 아니야.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할 거냐. 그죠? 그죠? 그리고 물려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팔아. 네, 사람들이 잘 안 팔아요. 자주 하다 보면요, 기술이 생깁니다. 그렇잖아. 이렇게 와이프랑 가다가 눈깔만 이렇게 돌릴 수도 있잖아. 눈깔만. 전혀 그런 거 없이. 말은 막 이렇게 입은 말을 하면서, 귀는 듣고 말하면서, 눈은 돌아가는 거지. 눈은 오오오. 네, 머리랑 눈은 따로 돌고, 눈과 입과 귀는 따로 돌고 이렇게.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예담 들었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유상증자가 꼭 좋은 건 아니죠. 유상증자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도 우리 중요한 거죠. 일단 내가 물렸지. 종목이 기어 들어가죠. 근데 추세가 일단 잘 되고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버텨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거든요. 괜찮거든요. 이게 되게 웃기는 게요. 우리가 뭐 MDS나 이런 것들도 처음에 사서 뭐 처음부터 수익 난 적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과정을 그냥 거치고 들어가면서 아이씨 더럽네 열받네 그러다가 올라간 거지. 그렇잖아요? 다 그랬어. 다 물리면서 시작했어요. 네, 다 물리면서 시작했다고요. 근데 내가 우리 뭐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 이런 거 있잖아. 신은 우리에게 뭐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고 그랬던가? 네, 그잖아. 그런 시련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떨어지면은 괜찮아요. 마음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견딜 수 있는 만큼이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잖아. 어디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나의 비중이 이걸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사면은요, 사실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조금, 내 덩어리가 이만큼인데 요만큼이 지금 이렇게 손실해서 물려있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콤텍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어디서 들어가면 될까요? 이거는 뭐 약간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쉽게 잡아내기는 어려우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이날 샀거든요. 이 양봉 붙어지는 날. 네,
요날 추가 매수 들어갔죠. 그래서 신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뭐 더 많이 수익 났을 테고, 뭐 물타기 했은 분들은 이제 최저점 바닥에서 들어가신 부분인데, 살짝 빨리 들어간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가 저점을 잘 잡혔어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은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을 멈추는 자리가 뭐라 그랬죠?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바닥이다 그랬어요.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바닥이다. 이게 진리예요. 모든 주식에는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한국전력을 제가 최근에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제가 뭐 에어컨을 빵빵 틀어가지고 지금도 에어컨 막 틀고 있어요. 막 24시간 돌립니다. 더워! 밖이 시원하더라도 에어컨 계속 돌려요. 사명감으로. 전기세 좀 많이 내보려고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에어컨 안 살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나온 게 1등급이대. 전기세 많이 내려 돌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전이 올라갈까? 아니잖아요. 왜? 하락이 멈췄잖아요. 뭔가 바뀌었잖아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개떡 같은 분위기가 뭔가 바뀌었잖아요. 눈빛이 달라진 거야. 맨날 이제 가가지고 그냥 아가씨 어때요? 막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추파를 던졌는데 그냥 흥 그랬던 아가씨가 어느 날 갑자기 왜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분위기 달라진 거냐? 그럼 어쭈? 그러면서 네 뭔가 해볼 만한 그런 희망이 막 생겼잖아요. 그런 거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만 하던 것이 이제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요? 안 떨어지는 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애들은 오래 걸릴 수 있겠죠. 왜? 하락 이후에 바닥을 잡는 것은 어차피 오래 걸립니다. 어차피 오래 걸려요.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세도 오랫동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추세를 바꾸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를 줍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뭐지? 애플 저거 하는 애 있잖아. 내가 그때 샀는데 뭐지? 인터플렉스. 이거는 뭐 뒤지는 종목이었어요. 네.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이거 지금 30%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 그때 저랑 같이 하신 분 있었을걸? 그때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지금 보시면은 7만원부터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6,900원. 무섭죠? 근데 이게 저점이야. 왜? 하락을 멈췄거든요. 하락을 멈췄어.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주식은 이걸로 다 끝나요.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후다닥 팔고 나오는 거 자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원 벌었다고 그렇게 자랑하시면 안 돼. 나도 오늘 좀 벌었는데? 그렇게 해야 되나? 그 100원 것, 이게 단타 여기서 백날 얘기해 보셔봤자 홍보도 안 되고 동의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주식은요, 이런 거는요, 다시 제자리에 올라가서 7만원이 될 거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생각이 이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고점에서 떨어졌죠. 바닥을 잡았죠. 그럼 얘는 일단 하락은 멈춘 거야. 상황이 바뀐 거야. 상황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성의 표신 해줄 거 아닙니까? 원상복귀 되겠어요? 설마? 이거 안 돼. 되는 애도 있겠죠. 더 올라가는 애도 있겠죠. 근데 원상복귀 힘들어요. 10배나 떨어져. 10분의 1 토막이 나는데 이거 가려면 10배 올라가야 돼요. 10배, 1000%. 1000%인데 이게 왜 1000%나 올라가야 되겠어? 그거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바닥은 그냥 이게 계속 바닥이에요. 여기가. 이게 계속 바닥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저점 대비해 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유한 지 1년 반 1년 반 됐는데요. 지금 30% 조금 넘었어요. 수익률 100% 가까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안 팔았더니 네 1년 반이 넘어요. 2년 반이 넘어요. 2년 반쯤 됐네. 2년쯤 됐네요. 2년쯤 100% 좀 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평당가가 11,150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원 근처 갔을 때 100%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샀나? 여기서 샀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냥 냅두는 거 어차피 밑에서 뭐 떨어지든가 말든가 신경도 안 쓰고요. 네. 그러든가 말든가. 어차피 또 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사든가 말든가 그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 알고 있어야 돼. 대박을 노린다거나 뭐 단기적으로 여기서 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노리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 저점이구나. 아, 뭔가 바뀌었구나. 흐름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로 가시면 돼요. 이런 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네. 아, 발굴이라는 부분들은 네, 딱히 뭐라고 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제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투자를 시작할 때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단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네.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라. 원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 그거를 100% 소화해가지고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건 나만의 방법이잖아요. 제가 지금 전문가만 17년째인데 17년 됐니? 18년 됐니? 하여튼간에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열심히 뭐 이거 해오면서 저것저것 해오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아, 이런 위치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잖아요. 내가 10살 때부터 주식한 거야. 10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리딩했다. 뭐지? 동자도령 그런 건가?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가의 바닥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닥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복부인 이야기 해줬죠? 복부인. 복부인. 우리 저기 복부인님 말고 진짜 복부인. 복부인이요. 이 복부인한테 인터뷰가 갔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금 집을 이렇게 막 사시는 겁니까? 지금이 바닥을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에이, 바닥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바닥 근처에서 사는 거지. 바닥인 것 같을 때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무릎을 딱 쳤잖아. 무릎을 탁 쳤지. 그렇지. 바닥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막 빵빵 뛰어가가지고 그냥 뭐 저 위로 올라가서 5,000포인트 갈지, 아니면 내일부터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000포인트가 떨어질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 있죠.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죠. 야, 차티스트 다 꺼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심리. 그죠? 심리. 어떤 심리가 들어있을까요? 사람들의 심리요. 자, 이때는 공포스러웠지만 이때는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는 매도를 했겠지만 이때는 매도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뭐가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주식에서는 매도가 나올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떨어지는 주식을 사지 말라 그랬습니다. 최소한 매도가 없거나 매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100% 바닥이냐?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중 8구는 바닥이더라 이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간만 투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기간만 투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 바닥이구나라고 생각될 때 사시면 돼요. 그럼 뭐 그 단타 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들은 관계 없을 거야. 그냥 막 뭐 올라가는 거 보고 샀다가 뭐 팔아먹고, 그래서 뭐 오늘도 챙겨고 내일도 챙겨고 오케이 좋아 땡큐, 뭐 500원 벌어서 1000원 벌어서 오케이 땡큐, 그러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지만 나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난 단타를 안 해. 나에게 단타를 물어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단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뭐 합니까? 난 밑에서 사가지고 그냥 기다려요.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올라갈 때까지. 이게 인디안 기후제 투자법이에요. 인디안 기후제 아시죠? 와 주먹 쥐고 일어서, 야 비가 안 오니까 가서 기후제 좀 지내.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인디안 기후제는 무조건 100% 비를 오게 합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네 그냥 건기가 들어갈 때부터 기후제 지냈다 그럼 개고생하겠죠. 개고생하겠지. 그래서 인디안들도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비가 안 온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이쯤 가서 기후제를 지나보자. 그러면 조만간 비가 오겠죠. 고생 조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려갈 때 안 하고 바닥에서 했거나 올라가기 시작할 때 한 거지. 막 구름이 끼는 게 보여. 야, 가서 기후제 지내. 기후제 지내면 며칠 안에 비가 와. 이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지 말고 다 기어 내려갔다가 네, 뭔가가 괜찮을 때 그럴 때 사시면 되는 거지 뭐.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 언제 비가 내릴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아, 곧 비가 올 것 같아. 재수없게 여기서 걸렸어. 그럼 개고생하는 거고. 네. 재수가 좋아가지고 뭐 이럴 때 걸렸어. 그러면 뭐 그냥 바로 비 맞는 거고요. 네. 그거는 내 운이지 뭐. 주가가 언제 올라가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뭐 진짜 작두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거. 모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거 얘기하던데 수익만 난다면 언제든지 기다려요. 네. 수익만 난다면 언제든지 기다려요. 이거 자신 있지 않아요? 수익만 난다면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다며. 초보자들이 이런 건 잘 못해요. 초보자는 이거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삼성전자 이런 것도 못해요. 이거 그냥 기다리면 돼요. 물렸으면 어떡해요? 기다리세요. 지금 사지 말고 그냥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게 올라오는 거 보이면 그때 사세요. 그럼 되는데 이거 7개월째 빠지고 있으니까 막 옆에서 압력 들어오잖아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저쪽에서 여보! 막 삼성전자 아직도 어떻게 싸? 막 네, 주식 어떻게 되고 있어? 막 그러면 쭈삣쭈삣 하죠. 마음이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 왜? 많이 샀으니까. 많이 샀으니까. 그래서 몰빵을 치면 마음이 흔들려요. 여기다 빚내봐. 네. 남의 돈을 가져다가 야 내가 투자해줄게 나한테 맡겨. 삼성전자를 샀어. 떨어졌어. 형 그거 어떡해요? 기다려봐. 언제까지요? 나도 모르겠어. 뭐 그 스트레스 받는 거야. 뭐 비슷비슷 말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팔고 지금 가는 놈을 잡자. 이렇게 해서 늪에 빠지는 거죠. 단타를 생전 쳐보지도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 살라고 하면 이게 먹여주겠습니까? 안 먹여주죠. 단타도 치던 사람이 치는 거고 하는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네. 그렇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면 돼. 근데 기다리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이제 본전 차리면 그냥 갔다가 바로 냅다 팔아버리지 또. 왜 팔았냐 물어보면 네 본전에 왔으니까 손질 나는 거 귀찮아서 싫어가지고 네 와 본전이다. 근데 그 이후에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 있죠. 기다리기로 마음 먹었으면요 아주 그냥 기다리세요. 너 죽고 나 죽자지. 설마 그 기업이 상장 폐지가 당하겠습니까? 실적 좋고 유보율 많고 업황 괜찮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도 현재처럼 나쁘지 않고 경기 회복 계속되고 있고 뭐 그렇다면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지금 물렸어? 20% 물렸어? 30% 물렸어? 뭔 상관이야? 올라간다는데. 그렇잖아요. 고기도 맞아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박살 나기 전에 다 팔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 같은 주식을 사면은 떨어질 때 박살 날 때 그냥 하염없이 붙잡고 있는 거지 개 같은 주식만 안 사면 되잖아. 개 같은 주식을 산 적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밑바닥에 있으니까 많이 내렸으니까 그냥 막 사세요가 아니잖아요. 그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석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단은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내려간 다음에 사라고 하지만 이런 주식 많아요. 많지만 안 사잖아. 뭘 사요? 그냥 그래도 먹고 살만한 주식들 있잖아. 실적은 그래도 좀 나오고 있는 기업들. 적어도 적자 안 나는 기업들. 개 같지 않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 사면 돼요. 뭐 이상한 주식을 내가 사놓고 나서 상장 폐지됐네 뭐 박살났네 그러면은 그거 뭐 누구 잘못이요? 바닥이 아니지 그거는. 개같은 주식인데 개같은 주식은 바닥 밑에 지하수가 있고 뭐 땅굴로 파고 뭐 2층 3층 내려갈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개같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물려도 괜찮아. 여기 내가 96,800원에 왕창 물렸어? 기다리세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거는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서? 손실을 가지고서. 손실을 200일 동안 갖고 있었는데 단 10일 동안 수익이 100% 나와버려. 이럴 수가 있거든요. 손실을 1년, 2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열흘 동안 수익이 100% 나와버려.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주식이거든. 바닥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건 없어. 주식에서. 날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게 회를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날로 이렇게 탁 먹는 거 없어요. 단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거 분봉 보고 치열해. 아침에 눈깔 빠진다고 10시까지 막 눈알이 막 이경규야 막 이리저리 갔다 막 나왔다 들어왔다 해요. 막 그 얼마나 손에 땀 나갔어. 누가 말 시키면 막 욕해요. 막 야! 뭐 그러면서 네 단타 치는 사람도 그렇게 치열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이거지. 이건 내 습성한테 맞지도 않고 어차피 단타는 리딩도 안 돼. 사세요! 그러면 이미 올라갔는데 뭐 파세요! 그러면 이미 내려갔는데 뭐 이건 리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자 받고 여러분들 저랑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HTS 켜가지고 가격을 보고 오! 이렇게 보면 이미 나는 매도 사인 나갈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되겠어? 저는 그래서 단타는 리딩 안 합니다. 단타도 주세요 그러지만 단타 리딩 안 해요. 그걸 못해. 네. 나 혼자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리딩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물려도 괜찮은 걸로 그냥 물고 가자. 네. 물고 있는 동안에 이게 가입 기간이 다 끝났어. 좀 쉬었다 오세요. 네. 기다렸다가 수익 나면 가만뒀다가 수익 나면 그때 수익금 가지고 또 다시 가입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급할 게 한 개도 없어. 오늘 못 사던데요? 괜찮아요.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요? 냅둬 다른 거 사면 되지.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뭔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단타를 너무 잘 쳐. 그러면 단타를 하시면 돼요. 내가 뭐라 안 해? 네. 나는 장기 투자가 마음에 들어. 장기 투자하시면 돼요. 뭐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포인트를 딱 결정 짓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애기 보면서 엄마 그러는데 여기서 야 비켜봐 임마 지금 이게 5% 먹어야 되는데 너 지금 말 걸지 마 지금 막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네. 옆에 막 사발면 막 싸놓고 나서 그냥 뭐 뭘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뭐 코로 라면에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식 사놓고 그냥 놀러 가세요. 장 떨어졌어? 시장 빠졌어? 그냥 HTS 꺼놓고 휴가 가세요. 휴가 가시라고. 놀아! 놀고 오면 괜찮아졌을 거예요. 뭔 걱정이 있습니까? 네. 예약 매매를 하셔도 괜찮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HTS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요. 네. 증권사. 그래. 야구도 지금 나는 안 봤죠. 하지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야구가 이겼죠. 기다리면 결과가 다 알려주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근데 월드컵 축구 꼭 봐야 돼. 새벽에 깨워줘. 그때 야 까불지 말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에서 다 가르쳐줘. 내려가는 장에서 변동성 있는 장에서 뭐 그냥 백날 당장 팔 것도 아닌데 그거 백날 들여다봐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놀고 계세요. 휴가 가세요. 괜찮아요. 주가가 빠졌어요. 속상해요. 덮어버리세요. 안 보면 속편해. 네. 안 보면 속편합니다. 안 보면 속편해요. 지나고 나서 다 보면 다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괜찮네. 많이 안 빠졌네. 다 알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알지. 얼굴에서 볼 때 딱 이게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야구 했대. 몰라도 여러분들 몰랐죠? 근데 야구를 했다. 이거 내가 다 알려주잖아. 가만히 몰라도 돼. 시장이 지금 내렸는지 올랐는지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다 알게 돼요. 네. 어제 축구도 뭐 온두라스한테 뭐 6대0으로 이긴 거 몰라도 돼. 다 알려주잖아. 뉴스에서 다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누가 골 넣고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어떻게 다 나오잖아요. 네. 괜찮아. 몰라도 안 보면 어때? 알면 되지. 알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알면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된 거지 뭐. 주식을 그렇게 하세요. 조금 편하게. 조금 편하게요.
아, 그래요. 그냥 그렇게 단타를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요. 네, 손절도 열심히 하시고 뭐 3일 동안 하시든가 일주일 동안 하시든가 그건 나랑은 관계가 없다니까. 나는 단타를 안 한다고 왜 자꾸 그래. 단타 얘기를 여기서 하면 해봤자라니까. 그럼 단타로 끝나 그냥. 단타를 얘기하면 그냥 여기 단타로 얘기한 걸 끝난다니까. 여기서 그냥 길게 방송을 듣고 같이 어울리고 싶으시면 단타 얘기 어디다가 집어 던지시고요. 천천히 그냥 즐기세요. 네. 뭐 그런 뭐 단타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야 그렇군요 정말 우리는 단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세번님 만세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해봤자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 그럼 뭐 이게 뭐 여기 와서 뭐 그런 얘기해 그잖아요. 해수욕장에 가가지고 뭐 산에 올라가겠다고 얘기해? 아우 산에 올라가가지고 바다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 없는 걸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순댓국집 가가지고 뭐 족발 내냐고 그럴까요?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라니까. 네. 벌써 10시 반이야? 남해와 배 아프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늦게 오셨구나. 네. 놀고 싶구나. 그죠? 놀리고 싶어서 그랬죠. 남해화학을 팔았어요. 네, 우리는 팔았어. 팔고 나서 올라갔지만, 이거 아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대박 그거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오래됐네. 오늘 세번님 때문에 즐거웠어요. 네. 세번님 때문에 즐거웠어요. 왜냐면, 저런 분들이 한 명씩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또, 재밌게, 또 방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죠. 또 가끔씩 이렇게 흥분해주고 열받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미꾸라지인가 맥인가 미꾸라지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움직일 때 뭐 맥을 넣어야 된다 그러는가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이게 또 좋대.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네. 그리고 그걸 남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단타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럼 가세요. 단타 하셔도 돼요. 나는 장기 투자 안 하고 싶어요.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뭐 우리 민주주의 국가인데 무슨 그걸 강요하고 있습니까? 네. 나 성투자 방송이 너무 싫어요. 안 보셔도 돼요. 네.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시킨 대로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굳이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런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따져봤자 네. 하나도 도움이 될 거 없습니다. 네. 요 유튜브도 하죠. 네. 유튜브가 일단 중요한 거거든요. 최강무토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네. 유튜브 하죠. 성투사 치시면 나와요. 네. 유튜브 검색해서 성투사 치시면 나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너무 오래됐다. 그죠? 고맙습니다. 네. 10시 반이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주말장이니까 약간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뭐 편하게 주무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오늘 제가 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직한 종목으로 나의 원칙대로 투자하시면 포트가 정직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믿고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그런 포지션들을 믿고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수익 내는 거 거기에 주목하시고요. 네, 저는 단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88TV에 이벤트 하고 있다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네,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88TV 이벤트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후. 자,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세보님 고마워요. 오늘 좋은 방송 잘하게 해줘서. 자, 여기까지 갑니다. 27살은 물러갈게요. 일찍 자야 돼. 네.